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 출제 기준이 확정이 됩니다. 바로 품질 경영 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바로 신뢰성 관리입니다. 신뢰성 관리 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고 먼저 설명을 1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화면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품질 경영 기사는 생산관리 파트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해서 4년간 확정이 되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을 강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신뢰성 관리는 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실험 계획법이 바로 우리는 20문제를 맞출 수 있는,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다라고 했는데, 품질 경영 기사 중에서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수를 제일 따기 쉬운, 두 번째는 아니고 점수를 취득하기 가장 쉬운 과목이 바로 신뢰성 관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빨리 잊어버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20문제 다 보다는 기본적으로 17문제 정도는 쉽게 시간을 크게 투자하지 아니하고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용어의 정의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칠판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신뢰성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뢰성의 개념은요.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신뢰성의 개념은 바로 제일 마지막 파트에 있는 신뢰성 관리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 관리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신뢰성이 바로 뭐냐면 고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신뢰성 관리라는 것은 어떤 기계가, 어떤 기기나 어떤 소재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고장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성질,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첫째,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조 단계에서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신뢰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신뢰도, 고유 신뢰도가 있고요. 고유적인 신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 신뢰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신뢰성, 사용 신뢰성에서 바로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조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1장과 바로 7장에서 같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후에 바로 신뢰성의 기초 개념, 수명,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명에서는 이제 분포가 나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신뢰성의 분포는 와이블 분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계산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웨이블 분포를 사용하게 되죠. 라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낙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끄고 칠판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하면요, 신뢰성 관리에서는 제일 먼저 신뢰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니까 개요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 속에는 관리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출제 기준에서는 바로 1장의 부분과 앞부분과 역사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7장에 신뢰성 관리가 합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곧바로 우리 신뢰성에는 용어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신뢰도가 있고요.
신뢰도 RT라고 합니다. reliability라는 약자이고요. 정해진 시간 t까지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누적 고장 확률 또는 불신뢰도라는 것이 있는데 야의 반대 개념이 있죠. 대문자 FT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문자 FT, 누적 고장 확률을 미분했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장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FT가 있고요. 다음에 신뢰도 분의 RT, 신뢰도 분의 RT 했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순간 고장률 그냥 또는 고장률 함수에서 남다 t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구하라라는 것이 시험 문제가 대부분이 되는데 특히 고장 확률 밀도 함수가 야가 여기 있죠. 그럼 이 고장 확률 밀도 함수에는 바로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품질에서는 정규 분포가 대표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신뢰도에 대한 수명에는 바로 와이벌 분포, 즉 웨이벌 분포가 대세입니다. 대세. 근데 웨이벌 분포를 하려고 하니까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계산 문제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야를 뭐로 근사시켜서 풀어버리냐면 바로 지수 분포로 해서 풀어버립니다. 또 뭐로 푸느냐면 정규 분포로 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도 안 되고 지수 분포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웨이벌 분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값이 뭐냐면 욕조 곡선이에요. 서양 욕조 베스트 오브 커버에서 곡선에서 바로 이 고장률이 남다입니다. 남다. 이 남다가 일정하면 CFR 야 같은 경우는 지수 분포에 해당되고 야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에 IFR, DFR 같은 경우는 웨이벌 분포의 형상모수 m이 1 이하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나타내게 되죠. 1 미만이 될 때 이것이 사용되어진다. 라고 해서 고장률 곡선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또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루기 전에는요. 바로 이 네 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대시료, 그 시료가 많은 경우하고 소시료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소시료에는 또다시 크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 메디안 랭크법, 즉 중앙순위법입니다. 메디안, 중앙값에 대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중앙위치값이에요. 메디안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또는 영어로 mean이라 하죠. 평균입니다. 평균순위법이 있습니다. 에버리지 랭크법 또는 mean 랭크법. 다음에 바로 메디안 랭크법 이런 두 가지가 있고요. 또는 다른 모드 랭크법이라든가 경험적인 방법인데 그런 것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장에는 이러한 것들을 구성시키고 곧바로 2장에 되게 되면 일단은 야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는 MT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Maintainability, 즉 보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존도에 하고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보존도가 계산이 1-2에 마이너스 뮤 t승이 됩니다. 뮤 t승.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쓰면 1-2에 뮤가 수리율이거든요. 이는 수리율은 수리한 시간의 역수의 값입니다. 그래서 mttr분의 t가 됩니다. 그래서 수리 시간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는 대문자 ft나 rt를 구할 때 야는 2에 마이너스 남다 t 또는 2에 마이너스 평균 수명 mtbf분의 t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럼 야를 평균 수명이라고 하고요. 이 남다는 고장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야와 야가 역수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보존도 쪽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가용도 A가 나옵니다. 가용도. 가용도는 지금처럼 MTBF입니다. 이 MTBF하고 평균 순위 시간 MTTR에서 바로 평균, 바로 MTBF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는 가용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
앞부분에서는 약 4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 또는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서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욕조 곡선이 나오는 거죠. 바로 신뢰도 실험에서 나옵니다. 신뢰도 시험에서. 그래서 고장률 곡선, 신뢰성 데이터 분석, 척도의 검증과 조정.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증과 조정은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수명시험이 나오는데 수명시험에는 정상 수명시험, 필드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 수명에는 죽는데 무엇을 정해놓느냐? 시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시 중단 시험이 있고요.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고장이 몇 개 날까라는 고장 개수를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중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 정수. 그런데 수명이 너무 긴 제품 같은 경우는 부하를 최대한 줘가지고 수명을 빨리 단축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가속 수명 시험이 나오죠. 예, 가속에서도 시험 문제 한 문제, 정상에서는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가속에서는 아렌뉴스 모델, 아일링 모델, 10도시 법칙 또는 알파성 법칙이라는 것들이 시험 문제 이론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교재에 없는 문제도 나올 수는 있지만 거의 고장이 뭡니까? 교재에 없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안전계수입니다. 안전계수. 안전계수 값 M을 구하시오. 또는 뭐 어떤 규준화시키는 걸로 해서 정규분포의 규준화 값을 해서 구하는 안전의 정도 또는 신뢰도의 정도라든가 불신뢰도의 정도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직접 그 기기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즉 직렬, 이 직렬이죠. 이제는 병렬, 병렬이죠 이런 거. 다음에 대기 리던던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스위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죽으면 이게 온 되면서 움직이는 이런 것도 있을 거죠. 또는 몇 개 중에 몇 개 K out of N 시스템 이렇게 해서 야 2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각각 한 문제 합성되어서 2문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의 신뢰도에서 이렇게 3문제가 출제되어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신뢰성 설계는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로 하는 시스템의 목표로 하는 신뢰도를 결정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품은 몇 개 연결해야 되며 각각의 부품은 신뢰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뢰성 설계인데 여기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0.5문제 또는 뭐 한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사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죽었는 걸로 하겠죠. 그러면 죽었을 때는 얼마나 이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느냐라고 해서 FM 고장 모드 영향 분석에서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에서 FMEA라고 해서 고장 평점법, 결점 평점법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치명도 평점법 이런 것도 있고요. FMEA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 푸는 게 정량적으로 표시되는 게 FTA, Fault Tree Analysis라고 해서 탑 사상이 고장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FMEA 쪽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FTA 쪽으로 한 문제 나와서 그래서 2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여러분 유인물에서 보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앞서 1과 다음에 7이었어요. 야가 합성되어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니까 이게 4문제가 아니고 플러스 1에서 5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제2장이 제가 뭘 했습니까? 보전도, 보전성, 가용도, 가용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각각 1문제씩 나오니까 두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바로 신뢰성 시험과 추정에서는 무려 7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범위가 제일 넓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 수명 시험도 있습니다만 가속 수명 시험, 확률도에 대한 것이 또 있고요. 정상 수명 시험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계산 문제다 이래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시스템에는 직렬, 병렬, 기타 결합에는 바로 앞서 이야기하는 K out of N 시스템, N개 중에서 K가 있고요. 스탠바이, 즉 대기 리던던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렬 한 문제, 병렬 한 문제에 기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설계가 나오고요. 목표 신뢰도를 만드는. 그 다음에 고장 해석에는 FMEA, FTA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해서 총 20문제가 나오며 이 친구는 2차 실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가 15점 가까이 됩니다. 15점. 그래서 2차에서는 15점에 해당되니까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편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예, 지금까지 신뢰성 시험이었고요. 앞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제는 기출문제가 나오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제는 간연도 기출문제를 얼마나 정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차와 2차의 당락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차 공부를 잘해 놓으면 2차는 자연적으로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품질 경영기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많은 질문, 어떤 요구를 하시는 걸 많이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쪽으로 좀 더 가깝게 해서 여러분을 유튜브로 접근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출제 기준이 변경에 따라서 뭐 공부에 대한 흐름은 이제 뭐 대강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것은 혼자 공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시행되어지는 품질경영기사의 과목 중 신뢰성 관리였습니다. 필기하고 실기 연관성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2023년도의 목표는 품질경영기사를 단번에 합격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한 번쯤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